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 세계 증시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다 하면은 세계 게임주가 뚝 떨어지고요. 빅테크들 규제하겠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이징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걸 통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중국 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만든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전격 발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격 발표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일날 지금 발표를 했는데 3일날 바로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책임공사라는 회사가 등록이 됐고요. 네. 바로 회사로 등록이 됐고 자본금도 한 1,800억 정도 간다고 지금 확인이 됐고, 그 바로 다음 날인 바로 이제 4일, 5일에서 바로 관련된 상장 조건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작년에 이미 신산판이라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한국의 코넥스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일종의 장외 주식시장인데, 네. 작년에 이것을 A주 상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시그널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빨라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증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상하이, 선전 두 곳의 증권거래소가 이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베이징은 사실 상업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왜 지금 거래소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는 정치 경제적인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5가지로 그 속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테크 기업들 규제, 특히 빅테크 규제에 관해서 좀 지금 중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침체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좀 달래는 분위기가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트댄스도 다 이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성장이 정부,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시장, 창업자의 열정, 이 3박자가 맞춰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창업자 열정이 지금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왜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냐는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디지털 지금 이 산업 경제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태에서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고학력 실업률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베이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많은 이 혁신 기업들한테 좀 자본 조달을 창구를 만들어주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하이 선전을 이제 중국 자본시장에 할 때 이제 메이저리그를 한다면 네. 베이징을 마이너리그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실제 지금 중국의 우리가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는데 그 분포도를 좀 보시면요. 베이징이 한 28,750개, 중국 정부가 이런 소부장 중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들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 네. 수를 가지고 보면 베이징, 상하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베이징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이런 2번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째 이유가 이제 좀 정치 내부적인 이슈인데, 네. 이 자본 권력의 좀 균형적 분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하이 중심으로 자본 권력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3세대 장저민, 그다음에 정칭홍 이런 분들이 상하이 시장 당서기 할 때 거의 91년도에 상하이 우리가 거래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중심으로 이 권력이 이 부분으로 많이 지금 연결 구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를 베이징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금융 자본 권력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4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미국 주도의 자본시장을 좀 견제하고, 우리도 한번 글로벌 자본시장
리더로 한번 성장을 해보자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글로벌 자본시장을 좀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가 앞으로 이제 미중 간 경쟁 계속될 거니까 네. 미국 나가지 말고 중국에 있어. 그래서 내가 베이징이랑 마카오도 설립할 거니까 여기서 자금 조달해. 이렇게 5가지로 보면 크게 그 속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5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 중국 현지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현지에서 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단에 서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나 제 한국 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래 지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징에 있는 지금 말씀 신산판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기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회적인 요소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고 전반적인 중국 친구지나 봤을 때 지금 분위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나 이 혁신 기업들이 왜 이거 열심히 해도 또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규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좀 반응이 좀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칭화대 동문회에서 나오는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고요. 예. 이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신산판에서 거래된 지 한 12개월이 넘는 혁신 기업이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존 거래소와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상한가 범위가 좀 넓어졌죠. 30%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상장 조건도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하이에 있는 커초항반이나 그다음에 신천에 있는 중앙예보원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 그게 4가지 유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이 최소 2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60억 정도 되는 기업은 1년간 순이익이 2,500만 위안이어야 되고 2년간 연평균 수익이 1,500만 위안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라는 게 시총이 2억 위안, 그다음에 시총이 4억 위안, 그다음에 8억 위안, 그다음에 15억 위안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 그러니까 시총이 작아도 상장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 또 폭도 넓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죠.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미 상장 이제 만약에 이제 개설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상장하느냐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한 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개요. 이제 지금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벌써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벌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베이징 거래소가 신산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신산판은 매출 시가 총액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신산판 안에서도 이제 기본층, 혁신층, 핵심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핵심층이라는 게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한 6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스 그 핵심층으로 지금 아까 말씀 혁신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핵심층으로 가는 허가를 받은 기업이 4개. 그래서 합해서 한 70개 정도 되는 기업이 바로 상장과 개설과 동시에 첫 번째로 상장될 기업으로 지금 후보군으로서 기업 명칭이라든가 최종 시총이 얼마인지가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면 처음에 상장될 70개 기업을 보면 중국 정부가 어떤 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려는지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을 텐데 개장은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요? 지금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커초항반 사례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라면 커초항반이 시진핑 주석이 2018년 11월 초에 공식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2019년 7월에 일사천리로 개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하면 내년 4월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커초항반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신산판의 기반 위에 이미 기업들 대상군이 눈에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올 연말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늦어도 내년 초는 개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미 상비군은 다 추려져 있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 중국 정부가 힘을 줄 건지 그걸 보면 투자의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